일본 기자들의 표정이 바뀐 순간은 노래가 끝난 뒤가 아니었다. 이수연이 통역 없이 일본어로 대답하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현장에는 카메라 셔터 소리가 이어졌고 조명은 계속 번쩍였고 한일전이라는 이름만으로도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런데 그날 사람들의 숨을 먼저 멎게 만든 것은 무대 위의 고음도 화려한 제스처도 아니었다. 일본 기자들이 던진 질문 앞에서 이수연이 잠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목소리로 일본어를 꺼낸 장면이었다. 처음 질문은 평범해 보였다. 일본 활동 계획이 있는지, 트로트와 엔카의 차이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일본 팬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싶은지 묻는 질문이었다. 하지만 그 질문의 안쪽에는 차가운 검증이 숨어 있었다. 한국 가수 한 명이 정말 일본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 대중 앞에서 말하고 설명하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질문이 현장 전체를 조용히 압박하고 있었다. 그때 이수연은 통역을 기다리지 않았다. 옆을 바라보며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짧은 침묵 뒤에 자연스럽고 또렷한 일본어가 흘러나왔다. 발음은 선명했고 문장의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존댓말도 어색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외국어로 대답할 때 흔히 보이는 머뭇거림이나 다음 단어를 찾는 불안한 표정도 거의 없었다. 질문이 끝나자마자 대답이 이어졌고 대답은 다시 현장의 공기를 바꾸었다. 기자들의 눈빛은 그 몇 문장 사이에 달라졌다. 처음에는 한 명의 참가자를 확인하듯 질문을 던지던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수연의 답변이 이어질수록 그 시선에는 놀라움이 번졌고 이어 기대감이 섞였다. 이것은 준비된 문장 몇 개를 외운 수준이 아니었다. 현장에서 질문의 의도를 읽고 감정의 온도를 유지한 채 끊김없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능력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언어 실력이 아니라 무대 밖에서 드러나는 대응력이었다. 이수연은 자신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일본 무대에 서보고 싶다는 분명한 의지가 있었다. 겸손했지만 약하지 않았고 부드러웠지만 흐려지지 않았다. 트로트와 엔카는 서로 다른 장르이지만 감정을 전하는 방식에서는 닮아 있다고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르의 구조와 시장의 감각을 이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어 일본 팬들과 직접 만나 더 가까이 소통하고 싶다는 말이 나오자 현장의 분위기는 사실상 한쪽으로 기울었다. 일본 대중이 외국 아티스트에게 기대하는 것은 화려한 실력만이 아니다. 그 사람이 우리 앞에서 어색하지 않은가,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려 하는가, 우리와 직접 말할 수 있는가. 바로 그 미묘한 지점에서 마음이 열린다. 이수연은 그 문턱을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섰다. 말을 잘한다는 인상을 넘어서 말 속에 감정이 실려 있었다. 일본어가 단순한 전달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옮기는 통로처럼 들렸다는 점이 결정적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수연의 태도였다. 과하게 보여주려 하지 않았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표정 위로 흘러넘치지도 않았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하게 보였다. 정말 준비된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공기부터 달라진다. 이수연의 인터뷰가 바로 그랬다. 짧은 답변이었지만 그 안에는 훈련의 흔적이 있었고 방향성이 있었고 앞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싶은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통역이 들어가는 인터뷰는 자주 흐름이 끊어진다. 질문이 나오고 통역이 이어지고 대답이 다시 번역을 거치면서 원래의 감정이 약해진다. 말의 속도는 늦어지고 현장의 몰입도 식는다. 그러나 이수연의 답변은 달랐다. 질문이 끝난 뒤 바로 대화가 이어졌고 감정의 온도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듣는 사람들은 잠시 이수연을 외국 가수로만 인식하는 감각을 잊을 정도였다. 그 자연스러움이 바로 결정타였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보였던 이유는 한일전이라는 무대의 상징성 때문이다. 이곳은 단순한 방송 현장이 아니었다. 한국과 일본 두 시장의 취향, 두 문화의 감정선, 두 팬덤의 시선이 한 자리에서 부딪히는 시험대였다. 노래 실력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스타성만으로 끝낼 수도 없는 자리였다. 언어 태도, 즉흥 대응력,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 팬과의 거리감까지 동시에 검증받는 공간이었다. 그런 자리에서
이수연은 인터뷰 하나로 자신이 다음 단계를 준비해온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일본 시장은 결코 만만한 무대가 아니다. 발음이 정확하다고 해서 바로 마음을 얻는 것도 아니고 문법이 맞는다고 해서 거리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일본 대중은 말 속의 감정과 표정의 흐름과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호흡의 자연스러움을 함께 본다. 아무리 언어가 정확해도 진심이 비어 있으면 금방 드러난다. 아무리 준비한 답변이 매끄러워도 그 사람의 온도가 느껴지지 않으면 오래 남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이수연은 가장 중요한 지점을 정확히 건드렸다. 그녀의 일본어에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감정이 있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말을 통해 상대와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의 언어처럼 들렸다. 이 차이가 현장을 흔들었다. 그래서 일본 기자들이 놀란 이유는 한국 가수가 일본어를 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었다. 일본어를 통해 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수연에게서 드러난 강점은 세 가지였다. 첫 번째는 언어다. 그녀는 일본어를 구사하는 수준을 넘어 상황에 맞게 뉘앙스를 조절하고 감정을 실어 전달했다. 해외 활동에서 이것은 매우 강력한 무기다. 소통의 장벽을 낮추는 정도가 아니라 소통 자체를 경쟁력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음악적 접점이다. 트로트와 엔카는 이름은 다르지만 감정을 끌고 가는 호흡과 이야기성을 살리는 방식과 절제 속에서 울림을 만드는 표현법에서 닮아 있다. 일본 청중이 이수연의 음악을 낯설게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여기에 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이다. 관심이 최고조에 오른 순간, 미디어의 시선이 집중된 순간, 대중의 호기심이 살아있는 순간에 나온 한 번의 답변은 강력한 추진력이 된다. 기사 한 줄과 짧은 영상 한 장면과 현장의 반응 하나가 다음 활동의 문을 밀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수연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이미 반응은 나왔다. 이제 핵심은 그 반응을 어떤 방식으로 실제 활동으로 바꾸느냐에 있다. 가장 빠른 길은 한일전 직후 생긴 관심을 일본 공연이나 합동 콘서트로 바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장점은 분명하다. 지금 달아오른 열기를 식히지 않고 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다. 팬덤 형성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언론 역시 이미 만들어진 이야기를 따라가기 쉽다. 두 번째 길은 단계적 확장이다. 일본 방송 출연과 현지 아티스트와의 협업과 소규모 팬미팅과 콘텐츠 교류를 통해 천천히 접점을 넓히는 방식이다. 화려함은 덜할 수 있지만 안정적인 팬층을 만들기에는 더 유리할 수 있다. 세 번째 길은 국내 기반을 더 단단히 다지는 선택이다. 겉으로는 가장 안전해 보인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약점도 있다. 바로 타이밍이다. 대중의 관심은 뜨거울 때는 모든 것을 밀어 올리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무 쉽게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몇 달 뒤에도 지금과 같은 온도로 기다려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때로는 가장 안전한 선택이 가장 큰 기회를 놓치는 선택이 되기도 한다. 결국 그날의 인터뷰가 말해준 것은 하나였다. 이수연은 더 이상 막연한 가능성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 그녀는 준비된 언어를 보여주었고, 통할 수 있는 감정선을 보여주었고, 시장이 반응하는 순간을 직접 만들어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반응이었다. 한 문장에는 태도가 있었고, 한 호흡에는 훈련이 있었고, 한 대답에는 전략이 숨어 있었다. 오늘의 음악 시장은 노래만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아티스트를 요구한다. 국경을 넘는 순간 가수는 무대 위의 목소리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언어로 감정을 옮길 수 있어야 하고 문화의 차이를 읽을 수 있어야 하며 짧은 인터뷰 하나에서도 시장성을 증명해야 한다. 이수연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그 시대의 기준과 맞닿아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참가자가 아니라 언어와 음악과 시장 대응력을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아티스트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순간은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었다. 이수연이라는 이름이 어디까지 뻗어 나갈 수 있는지 보여준 예고편에 가까웠다. 일본 기자들까지 놀랐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통역 없이 일본어로 답한 몇 문장이 한 사람의 준비 상태를 너무 선명하게 드러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 장면을 짧은 인터뷰로 봤을지 모른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 순간 이미 시작된 미래를 보았다. 그리고 어쩌면 진짜 놀라운 장면은 바로 그 다음부터 시작될지도 모른다.